안녕하세요. 커넥팅 닷스 팟캐스트 첫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의 IT 플랫폼 혁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최신 AI 기술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테크노크라시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실력이나 능력만이 중요한 메리토크라시를 넘어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뉴스 트렌드를 소비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챗GPT, 제미나이, 라마와 같은 AI 알고리즘들의 이름이 마치 패션 브랜드처럼 친숙해졌습니다. 테크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전에 마치 예술가나 작가들이 만들어내던 이슈들과 같은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와 방법론들이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잘 몰랐던 엔비디아 같은 칩 회사의 이름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핫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이 앞으로의 문제들을 대부분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러한 믿음은 2016년 알파고와 딥러닝이 한참 떠오르던 시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 당시 체스의 경우 가능한 수가 10의 120승 정도인 반면 바둑은 10의 360승에 이르러 훨씬 복잡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컴퓨터가 점점 더 똑똑해지더라도 창의적인 인간의 두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인간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었고 비현실적인 기대에 가까웠습니다.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꽃을 이긴 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AI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었는데요. 싱귤레리티라는 단어를 저도 그때 처음 배우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을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은 이를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났던 두려움과 기대와는 달리 예상했던 극적인 돌파구는 몇 년 내에 일어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202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LLM이라는 놀라운 발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AI 시대에도 정확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딥러닝처럼 LLM 기술이 마치 1, 2년 안에 챗GPT가 가져온 충격적인 만큼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따라서 LLM 자체의 고립된 응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이로부터 파생될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영향들을 함께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삶에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류의 첫 번째 IT 혁신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쇄기의 발명인데요. 이는 서양이 처음으로 동양을 능가하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 한 번의 격차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15세기 초에 개발된 금속 주조 기술은 이동식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구텐베르크의 혁신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어 단어와 문장으로 배열한 다음 잉크를 묻히고 프레스를 이용해 종이에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속 활자는 내구성이 뛰어나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 대규모로 책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용을 크게 줄이고 책을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지식의 확산, 문해력의 증진, 그리고 르네상스를 촉진했습니다. 표준화된 활자 사용으로 텍스트는 균일해졌고 읽기 쉬우며 미적으로도 더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개별 활자를 교체해서 쉽게 수정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인쇄술은 언어의 표준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인쇄술 이전에는 지역 방언과 철자가 서로 크게 달랐지만 인쇄술을 통해 더 일관된 철자와 문법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스크류 프레스 메커니즘,
유성 잉크, 그리고 종이 취급과 압력 적용 등의 혁신적인 방법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공학적 방법론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책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인쇄기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저렴하게 책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었고, 책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쇄기 이전에는 책이 주로 상류층의 소유물이었지만 책이 더 저렴해지고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산층도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중의 문해력과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는데요. 인쇄기의 발전은 이처럼 정보가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질 수 있게 하여 현대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르네상스 시기 인간의 호기심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구는 책을 통해 이야기가 퍼지는 데 큰 힘을 주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로 처음 인쇄한 책이 성경책이었고, 당시 종교의 영향력이 워낙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종교 서적들이 배포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행기와 가십거리들을 다룬 책들도 상당히 많이 출판되었고,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1517년에 출판한 그의 성경은 단 2주 만에 5,000부가 팔렸습니다. 지식의 확산과 지식에 대한 욕구의 가속화는 종교개혁, 계몽주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손으로 옮겨 적는 필사에 의존하던 시대에는 과학적으로 진보된 지식과 발명의 확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필사 과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식의 전파 속도가 매우 느렸고, 배포할 수 있는 사본의 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필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오류의 가능성이 너무 높았다는 점으로, 이는 기존 과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새로운 빠른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반면 인쇄 기술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컨텐츠 확산은 과학 발전을 크게 촉진했습니다.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이 가져온 엄청난 사회적 변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이 동양을 능가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이 기술이 실제로 구텐베르크보다 80년 이상 앞서 한국에서 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1377년에 고려시대에 인쇄된 불교 문서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입니다. 유네스코는 2001년 9월에 직지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하고 세계 기록 유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처럼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역사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 기술이 패션이 된 시대, 모두가 기술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술 자체에만 몰입하게 되면 오히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커넥팅 닷스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계속 탐험하고 탐구하면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